매년 30%에서 40% 정도 학생들이 면접으로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1단계 서류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잘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시지 마시고요. 제발.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무섭입니다. 올해 입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서류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는 책에 보면 지랄 총량의 벽지라는 게 있어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일생을 통해 지랄을 하는 거에는 총량이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지랄을 많이 하면 커서는 좀 덜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입에서도 총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면접 평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수험생들이 면접 시 당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상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을 좀 평가하고 싶어 하는데요. 평상시에 시사 관련한 관심과 생각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상당히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모르겠는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힌트를 달라고 요청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너 틀렸으니까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냥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힌트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기반해서 본인이 좀 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즉, 이 친구는 이 면접에 상당히 성의 있게 임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은 기본적으로 모르는 문제도 힌트를 요청을 하든 무조건 꾹 붙잡고 끝까지 답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압박 면접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A 대학에 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가서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학생 C 대학에 썼어 안 썼어? 썼습니다. 그쵸? 안 썼어요? 그러면은 거짓말이 되니까 이것도 탈락이 되겠죠. 썼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대학 선호도가 더 높으니까 그 대학 합격하면 거기 가겠네? 네. 그럼 끝장나니까 그러지 않고 학생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여러 대학들 6개 쓰셨잖아요. 그럼 그 6개 대학의 각 대학과 모집 단위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C 대학 같은 경우에 지원했지만 그 대학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인데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배우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죠. 제가 이 대학에 지원한 이유는 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계신 이 분야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게 됐고 꼭 여기서 교수님들과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위트 같은 거, 재치 같은 것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좋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만약에 장학금까지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분 좋게 면접이 끝날 수 있겠죠. 가장 많이 아마 학생들을 괴롭히는 경우일 거예요. 자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게. 근데 잘 못 들었잖아요. 에?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들었습니다? 이거는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시면 너 나가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래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봐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게 되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처음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되죠. 그러니까 잘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당황하고 침묵을 한 5초간 진행하게 되면은 교수님도 본인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잘 모르는 질문이 나오거나 혹은 잘 못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요청드리는 연습도 평상시에 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2, 3초 정도 생각을 하신 후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말이 꼬여요. 분명히 막 답변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때도 이게 아니다 싶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밀고 나가요. 그럼 교수님이 자네 이거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싸우고 누가 얘기해요? 교수님이 이기죠. 본인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웃,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얘기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생각하는 중에 잘못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는 거는 학생에 대한 평가가 되기 마련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이 교수님과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해 나가느냐, 그럼으로써 학생을 교수님께 정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 답을 찾아 나가는 논리적인 과정과 학생의 노력, 모습, 태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꼭 외운 답변을 하다가 막 틀렸다고 버벅거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각과 솔직한 본인 학교 생활 기록부 쭉 살펴보시고 거기서 예상 질문들을 한번 뽑아보신 다음에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연습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답변을 하고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녹화하셔서 확인을 하신 후에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면접은 여러분들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